안녕하세요. 봄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한복 장지갑 만들기입니다. 한복 입은 여인이 앞면으로 장식이 들어가고요. 뒷면은 조각보의 느낌으로 패치워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앞면과 뒷면의 형지 작업이 끝난 상태이고요. 두 개가 앞면과 뒷면으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중심은 폭이 있는 형태의 지퍼가 들어갑니다. 형지로 이용한 종이는 달력을 사용했어요.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메인 원단을 준비합니다. 미리 접착 퀼팅 솜을 부착해 둔 상태예요. 퀼팅 솜을 미리 부착해서 바느질을 진행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베베놀이의 방식이에요. 준비된 원단에는 전체 패턴을 그려줍니다. 한 장으로 완성된 패턴을 그려주셔야 해요. 앞면에는 한복 입은 여인이 아플리케로 장식이 되고요. 이렇게 미리 전체 패턴을 그려줍니다. 중심선 표시도 해줍니다. 뒷면에 해당되는 패치워크는 조각보의 느낌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고요. 4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패턴은 총 8개의 원단을 사용해 각각의 느낌을 살려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메인이 되는 원단은 선념 원단으로 회색빛을 선택해 작업해 주었어요. 그럼 하나하나씩의 원단에 패턴을 이용해 재단해 주어야겠죠? 미리 시접의 사이즈를 계산해 재단해도 좋고 넉넉하게 시접 1cm를 두고 재단에 바느질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단된 원단들은 잘라서 준비해 줍니다. 재단이 끝이 나서 준비가 된 원단들은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준비된 원단 2장을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양 끝 꼭지점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첫 땀은 박음질로, 한 땀을 뜬 뒤 다시 매듭이 있는 끝 지점으로 돌아가서 한 땀을 더 떠주면 박음질이 됩니다. 그 상태로 진행 방향으로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뒷선과 앞선이 똑바로 따라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끝 지점까지 왔다면 시접 0.5cm가량 더 바느질을 한 뒤에 마지막 한 땀 역시 박음질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매듭 짓고 시접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시접은 약 0.5cm에서 0.7cm가량 남겨주시면 가장 적당합니다. 시접은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준비된 원단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 하는 방법은 앞선 바느질과 동일합니다. 그럼 바느질이 되는 과정을 잠시 지켜볼까요? 모든 바느질이 끝이 난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블럭이 완성이 된 거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블럭들도 완성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이런 식으로 이 부위에 연결이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확인이 되시죠? 그렇게 나머지 블럭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이 블럭들은 패턴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빈 여백은 회색의 원단으로 채워줄 거예요. 재단이 끝이 난 원단을 이렇게 배열의 구성에 맞춰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원단이 배열되는지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배열된 원단들은 두 조각씩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바느질이 연결되는 방법은 앞선 바느질과 동일합니다. 연결 후 시접 정리하고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모든 블럭들이 하나씩 연결이 끝이 났어요. 이렇게 연결된 블럭들을 다시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 후에는 시접 정리하고 시접의 방향 결정. 이해되시죠? 나머지 블럭들도 전체 다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이 끝이 나면 이렇게 큰 하나의 패턴으로 완성이 돼요. 이 부분을 지갑의 메인 원단에 그대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튼튼하게 뒷면에 부착된 퀼팅 솜까지 모두 바느질이 될 수 있도록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럼 베베놀이가 바느질하는 과정 잠시 지켜보실까요? 전체 바느질이 끝이 났습니다. 뒷면까지 바느질이 모두 되었죠? 지저분한 시접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상태이고요. 그대로 넘겨서 위치를 잡아주시면